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잘 보고 장명 잘한다고 소문난 가람법사입니다. 자, 아직도 아다세 방송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무료 사주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67번째 시간으로 이번 징계 결과 윤석열 승리, 추미애 패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4시에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정권을 향하여 수사하는 칼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가람법사는 이미 지난 방송에서 윤석열을 자를 것이다 라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주의견책이 아닌 정직이라는 징계는 총장 직무를 금지하고 출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 싸움과 또 공수처 수사 등으로 결국 이번 징계로 인하여 윤석열은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제가만 나면은 윤석열 총장은 출근도 못하고 뭐 총장이라고 못하죠. 그리고 월급도 안 나온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은 그동안 추미애는 윤석열을 한 방에 해임시킬 것으로 그렇게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임 결과가 나왔으면은 추미애의 승리라 할 수 있지만은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정직, 그것도 2개월 낮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요란스러움에 비해서는 추미애는 결국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패배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는 이제 다음 개각에서 물러나는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징계 결과가 나왔을 때 입장을 밝힌 게 임기제 총장을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내쫓으려 한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인사권에 맞서서 싸우겠다. 뭐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것은 정직 2개월 끝나고 총장 자리로 또 복귀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2개월 정직 끝나고 내년 7월까지 윤석열이 총장 업무를 수사를 하도록 그만둘까요? 아니겠죠. 공수처 수사로 또 옥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과 문 대통령의 사주를 가지고 이 두 분들의 그 사주에서 흐르는 그 기운들의 작용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주풀이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사주에서 가장 핵심인 이 일주, 대통령은 을의 일주고 윤 총장은 경진 일주입니다. 그럼 사주에 그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대통령은 을목이고 윤 총장은 경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대통령 을목은 겨울에 꽃피는 나무고 이 경금은 무쇠입니다. 그런데 이 꽃을 피워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명리학에서 이 경금, 을경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을경금으로 합을 합니다. 합을 하면은 이 을목은 목의 존재가 없어지고 금의 기운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일간이 합을 하니까 좋죠. 그래서 총장 자리를 주었다. 그 총장 자리 주면서 국민들 길을 번쩍 뜨이게 했죠.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 그래서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때는 다 그렇게 들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속을 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겉은 을경합으로 서로 이렇게 궁합이 맞습니다. 속을 보면은 이 해수는 돼지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용입니다. 그래서 진에 이렇게 두 글자가 만나면은 원진살과 기문간살이 됩니다. 여러분 원진살 많이 들어봤죠? 사주에서. 옛날 할머니들도 남녀가 궁합을 볼 때 띠가 원진이든 생일이 원진이든 또 달이 원진이라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그 결혼을 말리고 했습니다. 왜냐? 이 원진이라는 것은 이 용이, 이 경금이 용이죠. 용이 돼지의 검은 얼굴을 보고 미워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용겸, 용용자의 겸은 화살겸입니다. 그리고 저는 돼지죠. 면은 얼굴입니다. 흙은 검을 흙입니다. 그래서 용은 돼지의 검은 얼굴이 마치 화살촉과 같다. 나를 찌르는. 그래서 이유 없이 미워한다. 보면은 미워한다. 그리고 기문관살입니다. 기문관살은 말 그대로 귀신이 드나드는 그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사주가 아주 좋고 기문관살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예술가, 문학가, 예능 방면, 그 창작 방면에서 발명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타겨울생으로 차가운 사주죠. 두 번 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상대로 인해서 너무 신경이 예민하고 못 살 정도로 밤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신경이 예민하다. 그래서 기문관살의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두 분 사주로 보면은 다른 건 다 놔두고 이렇게 사주의 중심인 을의 경진일주로 보면은 여기에 제가 적어놨죠. 문재인, 윤석열 교는치간이다. 이걸 보고 제가 한 말입니다. 명리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지난번 추미애가 그 총장 직무 정지를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바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죠. 그래서 인용받아서 총장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당시 그 서울행정법원의 판사, 여자 판사분이죠.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분으로 당시에 여당 쪽에서는 기각될 것이다 예상했지만은 그분은 법대로 판단해서 인용해가지고 총장 일을 계속하게 했죠. 그럼 이번에 또 윤석열은 법적으로 2개월 직무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행정법원에서 그 심리를 판사는 다른 분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기각시키면은 지난번 그 판사의 그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엎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여론이 윤석열이 유리하다 또 불리하다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의 이런 시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 아래 추미애가 윤석열을 두들겨 팬 결과다. 그래서 윤석열을 거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윤석열이 차기 대선에 나올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의 법정 싸움과 공수처 수사 대상 등으로 인하여 그 윤석열 위치가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추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정권 말기에 이렇게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너무 심하죠. 대통령도 정치를 잘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줘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아다세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무료 사주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